한국은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엔 폴란드와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이를 지켜보는 일본 언론은 패배라는 단어까지 쓰며 한국의 무기 수출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가전에 이어 일본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서도 패배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다이아몬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배경으로 쾌속 진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의 방위 산업은 한숨만 늘고 있다며 지난 8년간 실적은 2020년 미쓰비시 전기의 필리핀 감시 레이더 수출 단 한 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한국이 방위 산업에 힘을 쏟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방위 산업을 중요 산업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한국이 2008년 무기 수출 세일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가장 먼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동남아 시장을 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남아가 고액의 미국제 무기보다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하고 가격이 저렴한 무기를 요구했고 이를 한국이 충족시켜주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2011년 5월 인도네시아에 T-50 16대를 수출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태국, 필리핀 등과도 T-50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다이아몬드는 동남아 다음 한국의 목표가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인근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시작으로 러시아 인근 국가에서의 무기 요구가 급속히 높아졌다며 실제로 한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북유럽과 발트 3국, 인근의 동유럽을 타겟으로 세일즈를 이어가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차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는 한국 무기 수출의 주역으로 K9 자주포와 마케팅을 꼽았는데요. K9 자주포를 제작하는 한화디펜스는 폴란드의 K9 차체만을 납품해 폴란드군이 사용하고 있던 기존의 포신을 결합해 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를 배려한 수출 방식이었죠. 이런 수출은 한국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배경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이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폴란드는 한국과 무기 조달 협상을 시작해 자주포, 전투기 등 대형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또 북유럽과 핀란드, 발트 3국에게는 상대국 방위 예산에 맞춰 K9 중고품을 판매했습니다. 인도에선 K9 100량 중 90량을 현지 생산하기로 하고 K9 차체 부분에 에어컨을 탑재하는 등 현지 전용 맞춤 제작으로 인도 정부를 사로잡았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런 능숙한 마케팅 방법은 삼성그룹, LG그룹과 통한다며 삼성과 LG는 능숙한 마케팅과 투자력을 무기로 일본 전기업체를 제치고 세계를 석권해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하며 본격적인 무기 수출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호주와는 잠수함, 영국과는 P1 초계기 수출에 실패했습니다. 인도와는 군한 비행정 US2 수출을 두고 현지 생산 조건을 일본 측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방위산업 수출에선 가격 협상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군사 지원 등 보상을 요구하는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수적이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총력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